자, 민생을 살피지 않는 윤석열 정권, 또 일방통행식 정치로 국민들의 불안감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기자 출신답게 남다른 정무 판단으로 정부 여당의 실정에 직격을 날리고 계신 김의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정석 검사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분이 우리 의원님이십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기각 결정을 네. 보고 나서는 맥이 다 풀렸습니다. 예. 네, 제가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취재하고 조사해서 뭐 사진, 주고받은 문자, 뭐 주민등록 등본, 뭐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해서 제출을 했는데도 네. 안 되는 걸 보면 야, 이거 검사 하나 탄핵하기가 이렇게 대통령 탄핵보다도 더 힘들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좀 허탈했습니다. 이 탄핵이라는 게 뭐 실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파면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감찰이나 이런 게 작동하지 않으니까 국회에서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탄핵으로 간 건데,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정함에 있어서는 탄핵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주요한 이유인데, 탄핵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또 어떤 겁니까 이게?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정석 검사가 뭘 잘못했는지 네. 분명하지 않다. 뭐 이런 정도의 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뭐 국회의원이나 국회 자체가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은 최대한대로 조사를 해서 탄핵 소추를 하면 네. 헌재가 이제 그걸 규명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헌재가 대단히 좀 소극적이었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을 하는 이유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는 징계를 할 수가 없고 예. 또 이제 검찰이 나서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제 탄핵 제도를 활용을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런 방식대로라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탄핵을 못하고 또 검찰 뒷받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못하고 이러면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은 무소불이겠죠. 네, 그렇죠. 누구도 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증거 자체를 네. 검찰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검찰이 있습니다. 네. 국회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요새 탄핵 청문회 같은 걸 보지만 사실은 질문권이고, 그 답변도 우리 다 국민들 보셨을 거예요. 모른다, 업무상 관련해서 답하면 못하겠다, 대부분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제권이 있는 거는 사실 검찰 쪽밖에 없는데, 사실 특정 부분도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할 수도 없고, 또 이것 때문에 헌재가 그런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지금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네. 검찰이 대략적인 수사를 이미 사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압수수색도 여러 번 했고요. 그런데 이제 탄핵 절차 중에 변호인 쪽에서 네. 무슨 문서 제출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도 했고, 네. 뭐 사실조회 요청도 했고 이랬는데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이다, 감찰 중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놓고는 그냥 계속 뭉개버리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탄핵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좀 의문 나는 게, 네. 헌법재판소에서 뭐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증거를 제출하든지 뭐 직권적으로 뭘 해라고 요청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그 관련 법에 네. 헌재가 직권 탐지, 직권 조사,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재판부라면, 네. 일반 재판부라면 유례되면 그 재판부에서 조정 행사하든가 직권 행사를 하거든요.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아니면 검찰에게 그동안 수사했거나 감찰했던 내용을 제출하라, 자료를 내라. 네. 하고 압박을 하든지, 그렇죠. 뭐 헌재가 의지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변호인 쪽에서 그 증인 신청을 여러 번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증인 신청조차도
예를 들면 지금 이번 사건의 최초의 제보자인 강미정 그렇죠. 지금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을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정석 검사의 처남댁인데 뭐 그런 분들 증인 신청 받아들여서 헌재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헌재 자체도 하여튼 소극적이거나. 그 의원님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제 9분이신데 네. 사실 6명 정도가 결정을 해야 될 정도로 사실은 이 다수도 아닙니다. 5대 4가 되면 안 돼요. 6대 그렇죠, 3이 6대. 돼야 되는데 네. 구성 비율이 좀 보수 인사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쉽지 않다. 이런 또 얘기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네.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이거나 또는 네. 뭐 하여튼 가까운 예. 분들이라고 평가받는 분들로 지금 헌재가 점차 바뀌고 있고 또 이제 결정적인 것은 10월에 지금 국회 쪽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세 분이 네. 지금 다음 달에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월 16일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예. 그런데 지금 그 전에 현재 그 일을 하고 계신 세 분은 야당, 여당 그리고 당시 바른미래당이 네. 각자 추천했는데 이번은 지금 제3의 교섭단체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2명을 해야 되는데 국회 구성 비율로 보면 민주당에서 2명을 해야 되는데 2명일 그런데 가능성이 큰데. 예, 국민의힘이나 또 지금 여당이 그걸 받아들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서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헌재 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되고 네. 그런데 사실 헌재가 심리를 하려면 최소한 인원이 7명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헌재 자체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럴 수도 그 있겠네요. 헌재 마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서 지금 여당 쪽에서는 헌재가 마비가 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가 결정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게 그냥 계속된다라고 지금 여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또 민주당 쪽이나 민주당에 가까우신 분들은 야 이렇게 되면 내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헌재 때문에 헌재 때문에 이거 아하. 탄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자, 이정석 검사 지금 탄핵 기각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6가지 의혹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뭐 충격적이고 이건 좀 심각한 게 민간인 특히 베이비시터 범죄 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한 거. 이거는 사실은 아주 주목을 받고 놀라운 일인데 일단 이거 어떻게 알아내시게 된 겁니까, 의원님? 네, 그 처남댁 강미정 현 대변인이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예. 그 안에 여러 가지 주고받은 문자 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해도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검찰 쪽이 펄펄 뛰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아하.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킥스라고 네. 그 정보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조회한 게 다 나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누가 조회를 했는지 조회한 사람들의 로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 국감 직후에 진짜 김우겸이 한 말이 맞는지 한번 알아봐. 네. 라고 해보니까 실제로 조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조회한 분들이 이정석 검사하고 이래저래 인연이 있는 분들 관계 있는 사람을 시켰다. 네, 그게 나오니까 어라 이거 심각하네 라고 해서 원래는 감찰만 하려고 했었는데 네. 강제 수사로 이 사건이 전환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검찰총장의 한 참모가 그랬다 그래요. 저도 뭐 이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읍참 마속을 해야겠습니다. 네. 라고 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야 그건 마속에 대한 모독이다. 예. 그러니까 읍참 마속이라고 하는 것은 마속이 잘못한 게 없지만 예. 뭔가 이렇게 군령을 세우기 그렇죠. 위해서 군령을 울면서 세우기 위해서 마속을 벤다는 거잖아요. 마속을 뱉는 건데 이건 그 마속에 비유할 수가 없다. 나쁜 것이다 이거. 네네 그런 그렇죠. 뜻이네요. 네.
자, 뭐 이건 또 충격적인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또 이정석 검사가 기업 부회장 도움 받아서 또 황제 스키 즐겼다는 의혹. 요거는 검찰이 어떻게 대응을 한 거고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오래전 일이라 이제 기억이 없으시겠지만 하여튼 네. 춘천에 있는 리조트에 가서 거기에서 공짜로 다 대접을 받고 스키장 전체를 통째로 이용을 한 혼자서 네. 예. 황제 스키를 탔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뭐죠, 식당 이용한거나 뭐 스키장 이용한거나 그런 기록들을 다 가져갔는데 뭘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제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숙박비를 누가 냈는지 그것만 나오면 되는 건데 기록을 가져가 놓고는 지금 그냥 뭉개고 있는 거죠. 그 계속. 사실은 간단하잖아요. 이런 거 받았으면 뇌물, 직무 관련성 네. 있으면 뇌물, 관련성 그렇죠.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국민들 다 알아요. 네네. 그 이거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놔둔 거라는 거잖아요. 네네. 어쨌든 그게 걸리잖아요. 찾아내기만 그렇죠. 한다면. 이것도 찾아냈으니 항행받은 것도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잘못 보나요? 아니요, 뭐 다 뭐 법적으로 뭐라도 다 걸릴 수밖에 걸릴 없는 수가 있는 거죠. 상황인데 네. 대가성 있으면 뇌물입니다. 누가 네, 보더라도 대가성 없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여당 주장이긴 합니다. 이정석 검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팀장이라서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타겟으로 이렇게 탄핵까지 했다. 방탄용 탄핵이다. 맨날 방탄용 그 네. 얘기하잖아요. 그 네, 부분 네. 어떻게 답변해 줄 수 아이고. 있겠습니까? 그냥 약간 우연의 일치였는데 네. 제가 강미정 네. 천암대 네. 현재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부터 좀 도와달라라고 네. 하고 부탁을 받으면서 제보를 받은 게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제가 한 건 아니죠. 저희 네. 보좌관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렵게 취재를 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었는데 9월에 이정석 검사가 말하자면 이재명 잡아라 네. 라고 한 특명을 띄고 쌍방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원지검으로 발령을 받은 거였기 때문에 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맞죠. 이야기입니다. 안 네.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제가 저는 미리 예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과관계 같은 걸 따지지 네. 않고 당대표 얘기만 합니다. 네. 그게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네. 일이 있든 간에 방탄이다. 뭐 어제 원내대표 그 교섭단 대표 연설을 할 때도 다 방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이건 사실 그것도 문제지만 야당에서 타겟으로 했다면 문제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거랑도 시기상도 맞지도 않고 뭐 제보를 또 알고 합니까? 거기 그렇죠. 갈 줄 알고 네. 거기 갈 것 같으니까 벌써 제보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지 않다 이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어쨌든 간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저도 뭐 법조에 있다 보니까 검사가 제대로 그 수사나 증거 채집 활동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안 하는 것도 쉽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뭐 지금 어쨌든 간에 탄핵에서는 이렇게 기각이 됐지만 다른 검사들도 지금 좀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지금 4명 검사 뭐 김영철, 강백신, 어미준, 네, 박상영 뭐 이 네 사람들 네. 탄핵 지금 청문회도 하고 있고 한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하여튼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놓고 청문회 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정석 검사 기각되는 걸 보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야 이거 더 현재 이런 분위기라면 이거 정말 쉽지 않겠다 싶어서 아마 더 열심히 그 탄핵 사유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관련된 제보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그 김성태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결과를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얘기도 좀 나눠보면요. 딸 부부한테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줬는데 어디에 취직하는 바람에 생활비 줄 필요 없어서 그 월급 받은 만큼 뇌물죄다. 이런 구성이에요. 네. 특혜 채용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네, 뭐 그 법률적으로 이게 무슨 뭐 경제 공동체다, 네. 뭐 뇌물죄다, 제3자 뇌물죄다 복잡한 이야기들로 좀 눈을 현혹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이야기도 그 이야기지만 저는 그냥 제가 그 청와대 일을 하면서 네네네. 보고 들은 걸 하나 대변인 말씀을 드리자면,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사위 전 사위죠. 이혼을 했으니까 그 서모 씨. 네, 서모 씨. 저희들 이제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은 서서방이라고 불렀는데 예. 그 서서방이 원래 어느 증권사에 굉장히 안정적인 증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직장을 갖고 있었군요. 네네, 그렇죠. 뭐 월급도 많이 받고 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을 해보니 장인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행로를 바꿨습니다. 저도 장인 어른처럼 저 인권 변호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정적 직장을 때려치우고 준비를 했어요. 로스쿨을.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장인이 나온 경희대 로스쿨을 가야겠다 싶어서 거기다가 원서를 내놓고 이제 가족들 간에 이제 근데 마침 그때 저 경희대의 그 로스쿨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전화 한 통 해줬으면 하는 그런 눈치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끝내 전화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떨어졌고 그런 분인데 제가 모셨던 분으로서 일례를 말씀해 주신 거네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사위 전화 한 통 안 해줬던 분인데 그 이상직 씨에게 야 내 사위 취직시켜줘. 그럼 내가 뭐 중진공 기사장 시켜줄게. 이렇게 거래를 했다거나 뭔가 이야기를 했다는 게 저로서는 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고요. 그 이상직 씨 같은 경우에 뭐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했죠. 그리고 저 이스타 항공이라고 하는 그 맨손으로 일궈낸 거 아닙니까? 성공한 사업가고 그리고 중소기업 장관까지 물망이 올랐던 분인데 그 이사장 하나 하는 걸 가지고 그걸 무슨 뒷거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좀 그 이상직 전 의원 뭐 지금은 좀 그런 형사 처벌을 문제가 받고 있는 걸로 당시에 그 사람이 거기 임명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저는 하태경 의원이 보험을 좀 알고 계시나? 보험연수원장 가기도 하고 이은재 씨가 그렇죠. 어디 가 있던가요? 아무 관계 없는데 다 임명되고 무슨 건설공제조합인가? 그분이 그걸 뭘 압니까? 그걸 보면서 이거 엮으면 다 엮여요. 그 사람들 다 낙하산으로 뽑힌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뭐 사실은 그거를 준다 해가지고 무슨 혜택이고 뭐 그렇게 보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아니면 지금 이 검찰 쪽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는 만약에 지금 여당 쪽에 그럼 다 걸려요. 사실은 진짜로 하태경 의원이 보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 하태경 의원에서 뭘 조금이라도 해준가 발견하면 이건 뇌물되는 거거든. 지금 구조로 하면. 그렇죠. 오히려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 가도 크게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위 서모 씨라는 사람이 일 안 했습니까? 태국 가가지고 어쨌든 월급 받는 조그만 뭐 한 4-5명이 있는 작은 회사지만 작은 회사이고 그리고 뭐 항공 경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비행기를 직접 모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티켓 판매하고 어찌 보면 통상적인 사무 일을 처리하는 곳이거든요. 거기 이미 증권사 또 뭐 게임 회사 이런 데 다니면서 그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항공사 경력이 없다고 이게 마치 특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심지어는 무슨 뭐 저 공천 받은 것까지 뭐 서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공천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상직 의원. 그 전 의원이었고요. 그 지역구의 전 의원이었고요. 맞습니다. 그 시점을 한번 보고 싶어요. 아마 이 사건 일어난 지는 오래됐고요. 고소 고발도 한 3-4년 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건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어요. 압수수색 영장에. 지금 이렇게 수사 속도를 내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된 계기가 곽상도 의원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습니다. 네. 아들 50억 받았던 그 곽상도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도 아이러니인데 그렇죠. 본인이 제기했어요. 네, 그때가 5년 전입니다. 제가 5년 전이죠. 네, 네, 제가 맞아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을 때 곽상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건 얼개가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나도 새롭게 뭔가 드러난 게 없어요. 뭐 변두리 주변부 것들은 자잘한 것들은 나와 있지만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2년 반 동안 이 사건을 수사를 했었는데 네. 뭐 진전된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이걸 막 대대적으로 공격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조국 대표가 이제 논두렁이란 발언을 하셨던데 네. 그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광우병 파동으로 궁지에 몰렸던 이명박 정부가 그걸 가리기 위해서 눈을 돌리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듯이 네. 지금 뭐 각종 뭐 디올백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지율 그래서 20%까지 떨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오고 대대적으로 지금 공세를 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거 할 게 더 이상 없으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거까지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하고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이른바 분들 친문 사이에 친명. 그 네. 미묘한 갈등 같은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세력 중에 일부가 그 내일 모레 무슨 평산마을에 가서 시위를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유튜버인가 뭐 그렇죠. 예. 좀 안타까운 일인데 네.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아하. 고도의 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저는 하여튼 그런 의심도 해봅니다. 네. 하여튼 사건이나 검찰을 자꾸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그렇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디올백 사건은 뭐 누가 보더라도 주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안 보이는 건지 뭐 네.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데 오늘 그 수사심의 열립니다. 네.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 15분들이 네. 오늘 밤늦게까지 아마 논의를 할 텐데 2시부터 아마 오늘 계속 쭉 할 것 네, 같아요. 예, 아마도 결정이 나지 예. 않겠습니까? 예. 네. 뭐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만은 네. 이 구조 자체가 지금 검찰이 무혐의 결정 낸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최재형 목사를 비롯해서 네. 그런데 이의를 가지고 있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수사심의에 참여를 못하고 그분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 두 쪽이 나오는데 하나는 무혐의 낸 검사 쪽이 나와서 네.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쪽 변호인이 와서 또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일방적 한쪽 주장만 지금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뭐 2대 0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어디 우리 축구 졌죠? 네. 비겼어요. 졌진 거 아닙니다. 그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사실상 좀 진 건데 안타깝지만 네, 0대 0으로 비겼던데 오늘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네. 이거 축구로 따지면 네. 그 서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네. 두 팀이 예. 한 팀이 돼서 예. 한국적 골대에 계속 골을 부어 넣는 그런 지금 구도가 오늘 수사심의에서도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야, 이런 구도 속에서 일방적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수사심의위원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참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대를 안 하게 되는데요. 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대표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돼서 이 두 사람 체제 집권 여당의 상황인데 검찰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도 그 수사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긴 했는데 네. 현 정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네. 지금까지 뭐 검찰이 다스려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오히려 검찰이 공정하고 뭔가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다시 또 우리 김건희 여사의 무슨 이번에 토마토 뉴스가
저 큰 뉴스를 내보냈던데 공천 개입입니다. 공천 개입 문제. 예. 네. 이제 현재 뭐 당사자가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전에 저 용산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네. 천공 그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천공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그 수염 난 수염 난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든지 오해를 할 수 있었고, 네, 예, 예. 뭐 사실 대동소이한 거죠. 네, 같은 거죠. 그 같은 사람 그거 가면 내용이죠. 어떡합니까? 네. 똑같은 거죠.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이거 지금 얼마나 여의도를 비롯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파닥하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하여튼 그 어간에 뭔가가 다시 한번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계속적으로 좀 활동 부탁드리고요. 네. 또 저희 토마토 여기 뉴스 인사에다도 또 출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